사실 그동안에 하도 저 검사 독재 정권이 시끄럽게 하니까 저는 국회에 있을 때 그게 안타까웠거든요. 이 지금 언론 장악의 시도, 그다음에 공영방송의 위기, 이것이 지금 MB 시절보다 더 심하게 노골화되고 있는데 의외로 잘 모르세요. 관심이 조금 적은 면이 네네. 있고, 그다음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국회에서 저기 선출이 돼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있고, 네. 방통위원회가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앉아가지고 네. 하고 있고, 예. 이동관 씨가 또 본인이 국무위원이라고 사기치고 다니면서 또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 부분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최민희 선배님은 왜 도대체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방통위원회라는 거는 네. 2008년도에 그 방통위 설치법을 만들고 그렇죠. 예. 정부 행정기관으로 됐고 네.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만들어졌어요. 네. 그 이전엔 방송위원회였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추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그 융추위를 만들어서 법을 준비를 했고 아. 2008년도에 저희가 정권을 뺏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든 법을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최시중 씨가 최시중 네.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렇죠. 재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한 명의 차관을 추천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 이제 교섭단체에서 한 명을 추천하고 국회가 그렇죠. 그다음엔 야당이 추천을 두 명이 합니다. 네. 그래서 5인이 5인이죠. 완결체를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협의하에 운영하라는 그렇죠.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그 협의제 설치법입니다. 행정기관으로 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헌법에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와 네. 표현의 자유를 하면서 방송통신의 시설 등을 그 관리 감독하여야 된다가 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은 복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내가 찍은 대통령이든 내가 찍지 않은 대통령이든 그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자유, 공공성, 공익성을 하라라는 게 이제 헌법 정신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5기 방통위원회가 한상혁 위원장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영환 위원 네. 그리고 그 아주 나쁜 곧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김효재 위원 네. 그리고 김창룡 위원 저 이렇게 5명이 구성을 해서 3년 동안 이제 임기를 마쳤는데 부위원장은 이제 야당 추천해서 여당이 먼저 하고요. 아. 여당이 1년 6개월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 야당이 1년 6개월 합니다. 여당이 먼저 임기가 하고 3년이니까. 3년이니까 반반 네. 네.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안영환 의원이 지난 3월 달에 임기가 만료됐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자리가 당시에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국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3월 30일 날. 네. 그래서 방통위에게 이제 송부를 하고 네. 그러면은 인준 절차를 밟으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대략 그러니까 용산에서 한 열흘 정도 국회에서 네.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네. 절차를 밟고 인사혁신처에 가서 임명을 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네. 그거를 당시에 사무처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분이 최민희 의원이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직업이 부적절하다 네, 네. 방통위원 하기에 무슨 유관- 그래서 유관 단체에 네. 근무를 했던 경험을 그걸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그걸 확인해 줘라 그러니까 법제처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넘겼는데 그게 시간을 4월 13일 날 끌었죠. 네. 넘겼어요. 근데 아직까지 네. 유권 해석이 오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러면 보통 고삼석 의원이 5일 안에 유권 해석이 왔고 그 다시 국회에서 재송부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고 정의화 국회의장 시절이었거든요. 고삼석 의원 때도 그런 예, 비슷한 그런 일이 일이 있었고 있군요. 그다음에 네. 이제 양문석 의원도 이제 뭐 경력 가지고 그때는 당시 청와대가 한 3개월을 그렇습니다. 인질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마지못해서 했는데 이번 경우는 방통위가 만들어진 이래 최악의 상황인 그렇죠. 거죠. 7개월이니까. 벌써 지금 7개월. 7개월입니다. 그때 결격 좀 사유도 사실은 아닙니다. 임명될 때부터도 희한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영환 의원이 애초에 추천한 정당이 저쪽이니까 저쪽에서 추천해야 된다 그렇게 이런 되면-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막판에 마지막에 4명이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그렇죠. 4명이 되고 우리가 1명이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살려서
그 임용 당시 기준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당은. 그거는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유권 해석을 네, 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된 건데 네. 여튼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서 직무대행이었던 김효재 그렇죠. 때 한 80여일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다 했죠. 거고 네. 그것이 결국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왔을 때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게 꽃길을 사전 깔아준 정리라고 거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지금 갔고요. 예. 그리고 아니 김효재 씨는 이미 MB 정부 때도 나쁜 짓 많이 정무수석 해가지고 해가지고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있을 때 잘못된 일 때문에 처벌을 처벌을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네. 집행유예였는데 네. 사면복권 돼가지고 방통위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사면복권 된 것도 사실은 최민희 의원의 경우는 소소한 일인데 탄압으로 정치 맞아요. 탄압으로 네. 네. 묶여 있다가 사면복권이 됐는데 그건 아무런 결격 사유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은 여론전을 할 때는 그것도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보수 예. 언론에서 작당 막 모의를 한 키웠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최민희 의원이 그러니까 야당 목계 위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역으로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견제 그러니까, 세력이 있으면 네. 조금 더디지만 네. 합의해서 일을 진행하면 네. 본인한테 그렇게 스스로 음. 칼을 써서 칼을 맞는 일은 없는데 지금 뭐 저 고민정 최고위원도 네. 최고위원회 때 탄핵 얘기를 꺼냈고 그렇죠. 그다음에 언론 노조에서도 탄핵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볼 때도 탄핵을 명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